왕장사연신가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추석쯤에 이 방송이 나가려나요? 아, 추석 지나고요. 아, 지나고요? 네네네. 아, 추석 잘 지내셨나요? 찬바람 휘잉 불 때쯤 하지 않을까. 추석 응? 전에 녹음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저희가 추석에 이제 미리 방송한 분이 나가고 이제 요거까지 해가지고 미리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이 방송 끝나면은 유럽 갔다 오시겠네요. 네, 동유럽 갔다 옵니다. 무슨 조심하시고요. 네. 네, 전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팝콘 자동차의 결별을 위한 마지막 여행인가? 접는. 네. 이거 사실 2개월 더 하긴 할 건데 연 말까지는 이제 창고 빠질 때까지는 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시원섭섭하게 네. 동유럽 가서 컨텐츠를 찍어 오겠습니다. 네, 찍어오도록 하려고요. 아, 가서 또 콘텐츠를 찍는다니 여행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 저는 진짜 가는 게 좀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그때 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컨텐츠가 그때 많이 업로드가 돼야 시기를 잘 맞아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갈 때가 저희가 유럽에 있을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 불안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가서 일하시겠네요. 그럼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치울까요? 저는 인터넷도 안 빠른데 또 안 좌불안석에 또 이제 렌더링하고 계시겠네요. 이게 참 그 컨텐츠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자유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자유롭지 않은? 항상 뭔가 찍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항상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워라벨이란 아직 사치죠. 정말 항시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자기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잘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뭐 숙명이죠. 자기 사업을 하거나 뭐 프리랜서이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죠. 그걸 즐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주제는 술입니다. 술. 무기님이 한때 좋아하셨던 술. 그러니까 나 요즘에 진짜 술 안 먹어요. 나만 봐도 아니 끊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만 봐도 이 술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느냐. 저 때문에 얼어붙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술을 완전히 줄였거든요. 그죠. 저는 밖에서 술을 일단 먹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이제 술 소비를 집에서만 하게 되는. 술집 간 지가 언제냐?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 트렌드랑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우리조차도 그런데. 그러니까요. 집술이라고 이게 키워드가 엄청나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2019년 올해 7월 넷째 주에 식품시장 뉴스레터에서 맥주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켓 리포트.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술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은 좀 덜 될 거야. 왜냐면 뭐 우리 편의점도 있고 회식도 줄어들고 계속 이렇잖아. 그래서 술집은 뭐 특화가 떨어지면 좀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회식 문화까지 바뀌었어.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소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도수가 약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도수 낮은 술을 찾게 되면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통계에서도 술집의 그 폐점률은 굉장히 높죠. 8%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술집을 오픈하는 것을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보면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 10,000원 이걸 많이 봤었잖아요. 그 3개 맥주가 아주 우리의 안방을 많이 깊숙이 가져와서 젊은 사람들이 퇴근할 때 맥주 10,000원어치 사서 그리고 이제 간편 안주 사서 집에서 먹는 게 낙이었대요. 이제 그거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맥주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한 거죠. 야, 이거는 잘못됐어. 쟤네들은 저렇게 싸게 팔고 있잖아. 우리 세금 줄여줘야 돼. 세금 줄여줘야 돼. 그래야 돼. 왜냐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쟤네들은 싸게 파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맥주 시장이 얼어붙는 거야. 그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맛을 개선해야지. 그래서 결국 근데 소비자 선호도를 보면 또 국산 맥주가 좋아해요? 네, 선호도는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싸고 재밌고 그러니까 먹게 된 거죠. 일정 부분.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법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세가 50년 만에 내려가요? 50년 만에. 그래서 희비가 이제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맥주가 만약에 하나에 2,000원이면 그에 해당하는 얼마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거의 이 주세가 세금? 70%가 주세인데 아. 세금이 어머머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 한 캔이면 딱 세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할 수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꾸자. 그냥 도수가 낮은 술은 좀 세금을 낮추자. 양이 많은 건 좀 많이 내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됐는데 야 소주인 거죠. 내가 소주인 거야. 야 그럼 소주는 어떡하냐? 야 소주는 독한데. 그러면 소주는 과일소주. 소주는 그러면 뭐 맥주보다 세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말이 거죠. 많구만. 입장이 또 막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주는 약간 보류해 보자. 소주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 차차 얘기하고 내년에 맥주 이런 부분만 좀 한번 먼저 바꿔보자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이제 국산 맥주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뭐 페트는 또 세금이 올라갈 거고, 뭐 캔은 또 내려갈 거고. 복잡한데? 너무 복잡한 그냥 거죠. 50%딱 때리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주세에 관련된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면 주세라는 거는 이제 그걸 그만큼 컨트롤하고 술이라는 게 사실 건강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는 세금이 크다 보니까 도수가 그렇죠. 낮으면은 이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좀 덜 위험이 가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술이나 특히 소주나 담배 같은 거에서 세금을 올리는 거를 네. 이제 국민을 호구로 한다. 이렇게 민감해하죠. 민감해 하는데 지난 2015년에 담배세를 많이 인상했다 이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때 술은 안 건드렸는데 이제 술을 건든다. 근데 좋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걸 일각에서는 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이제 비판하는 비판하는 사람이 사람이 항상 항상 있으니까. 비판하는 네네네네. 사람들은 이제 술도 건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맥주 시장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외국 맥주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맞아요. 물론 미미한 부분이겠지만 네. 선호도 조사나 이런 걸 보면 국산 맥주를 좋아하기는 해요. 왜 신선하니까. 네, 카스 같은 걸 아무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격은 우리가 딱 정확하게 얼마씩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맥주나 뭐 다른 주류 물론 탁주도 있고요. 다 조금씩 상황에 달라서 그 가격이 변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의미가 자영업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오냐. 맥주 국산 맥주가 싸지면 그럼 또 집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또 집에서 먹는 거예요. 자영업자에게 좋은 거 그렇죠. 그리고 소주가 만약에 조금 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또 어떠냐? 또 집에서 먹는다는 거죠. 가격이 이거 올랐는데. 진퇴양난인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 집에 먹고 맥주가 비싸지- 싸졌으니 집에서 먹자. 싸게. 소주는 또 비싸지니까 비싸지는 대로 또 집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맥주 술 시장이라는 게 소주 가격이 올라가면 이미 1,000원 이상 올린 데도 많대요. 4,000원 정도 받았던 게 지금 5,000원 정도 받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미 소주가 100원 미만 올랐대요. 원가가. 그래서 일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소주 가격 5,000원을 올렸으니 소주를 먹는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는 싸니까. 1,000원,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먹으면 얼마이고 집에서 먹으면 훨씬 또 싸잖아요. 또 술집에서 파는 것과 가정용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맥주는 싸지고 소주는 비싸진 이 상황에서 그래서 자영업자에겐 뭐가 유리할까 보면 결국엔 이래도 저래도 집에서 먹는구나. 맞아요. 근데 싸지면 밖에서 먹을 수. 그러니까 맥주가요. 맥주는 네. 집에서. 그러니까 이미 캔 맥주를 먹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주는 회식이고 어떻게 보면 삼겹살의 소주인 거고 맥주는 까자. 그죠? 치킨 다리 하나에다가 캔맥주를 먹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네. 국산 맥주도 싸졌으니, 또 이제, 그거 이제 소비를 집에서 또 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즘 근데. 배달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맞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오히려 요즘 집에 인테리어 잘 해놓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걸 또 많이 선호한대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 전 이유까지. 술집에 가서 뭐가 불편하면 그냥 시끄러운 옆 테이블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와인은 되게 많이 가요. 제 친구들도 맨날 와인바 가자고 하거든요. 근데 와인은 또 이제 혼자서 한 병밖에 먹고 다양하게 친구들이랑 뭐 먹고 싶고 또 어울리는 안주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와인바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와인바도 그렇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특별한 술들 예전에 했었던 술들이 다시 좀 인기가 네.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칵테일도 아마 좀 더 다시 인기가 생기고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떤 메인으로 하는 그런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주와 삼겹살이었는데 도대체 이제 이 소주와 관련된 가격 변동이 생기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포지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손님을 다른 술집에 뺏기는 게 아니라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뺏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 인테리어 하는 게 지금 유행이잖아요. 네. 집 인테리어 소품은 엄청나게 또 매출이 많이 오른대요. 작은 이런 붙이는 조명 기구들. 그쵸. 그리고 나 혼자 살다 해서 또 화사 씨가 이거 그 무슨 그 바같이 막 조명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나래 바부터 시작한 네. 집바. 그래가지고 네온으로 자기 맞아. 바를 만들어서 맞아요. 이 문화가 생겨버려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떤 정확한 타겟층에게 술을 팔 건지 그리고 메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술집을 운영할 때는 그 모객을 하는 이벤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벤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가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뭐 지역의 정치인들을 부르는 어떤 뭐 전당대회가 됐든 갑자기 생각한 겁니다만은 뭐 어쨌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집에서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장소이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벤트가 가능한 곳이냐. 맞아. 젊은 애들을 미팅을 시켜줄 수 슬로포차 있느냐. 같은 거? 아니면 술을 먹으면서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느냐. 그 요즘에는 뭐 책 보면서 술 먹는 문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싸구려를 대표줬던 그런 안주에다가 맞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싸구려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소주 한 병에 뭐 1,000원 하고 안주 좀 비싸게 해가지고 안주 40까지 돌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이 에스닉 푸드의 특별한 술이라면은 네, 괜찮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뭐 태국 하면 무슨 맥주에 타이거 맥주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특별한 음식에 특별한 술이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잘 못 시키지 못하고 그렇죠. 해먹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특별함이 있는. 칭따오의 양꼬치였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세트가 되고 확실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칭따오가 잘 했잖아요. 그 네, 마케팅을. 맞아. 칭따오에는 맞아. 딱 생각이 나. 딱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칭따오 먹으면 이제 양꼬치 먹으면 칭따오 이 대병짜리를 해가지고 딱 줄 세워야만 될 것 같은. 꽤 하셨죠, 몇 년 동안? 아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지금 아사히가 원래 캔맥주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대요. 네, 저 아사히 좋아요. 지금 딱 이게 인기가 딱 떨어지면서 시장 개편이 이루어지려고 해서 되게 이 주류 업계에서는 지금 불매 운동까지 해서 그렇죠. 아사히 맥주 안 그렇죠. 먹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오비 맥주에서 팔리는 이거 테라가 지금 테라가 인기 좋더라고. 인기 엄청나대요. 맛있다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인스타에 올리더라고. 지금 현재 속도로는 1초당 11병이 팔리고 있대요. 그렇게 얘기 광고 나오던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넷째 주 통계 자료거든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에서 또 새롭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색을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수입 맥주가 이렇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꽉 잡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한번 판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형 유통하는 술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자영업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맥주도 뺏겨, 소주도 뺏겨, 다 뺏기게 되면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술을 팔아야 하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어렵다. 내가 만약에 지금 술집을 하고 있었다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정말 유명한 메뉴가 있어야 되는 어떤 술에 딱 그렇죠. 맞는 메뉴가 있어야만 모임 하는. 전문 그렇죠. 하고 싶네요. 근데 그러려면 또 되게 커야 되니까 그렇죠. 공간이. 이게 작은 모임도 있고 큰 모임도 있는데 아니 단체 술집을 가는 게 되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 되게 많고 이제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여가 활동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술집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가면 또 안주가 엄청 맛이 없어. 아, 맞아. 진짜 인스턴트 다 튀겨가지고 주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를 안 가고요. 단체석 모시는 데들이 없어지고 파티룸을 가요. 파티룸을 가는구나. 30-4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조건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티룸은 거의 그렇게 회식 용도로서 하더라고요. 연남동에 한 밤 돼서 이렇게 주택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게 뭐냐면 그 단체만 제공해주는 딱 어떤 예약한 사람들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아. 엄청나요. 시끄럽기도 그러면 뭐 엄청나. 배달시켜 먹고 막 배달시켜 이러면서. 먹고 그리고 원하는 거 있으면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단체는 다른 데를 못 가. 맞아. 다른 데 가봐야 눈치 받고 나눠 앉아야 되고 시끄럽다고 다석이 없어. 시끄럽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분리돼서 그 사람들만 상대하는 그런 데는 오히려 매출을 잘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약으로 이런 받- 틈새를 잘 그러니까 그게 틈새야. 그 틈새만 하면 그래도 자영업자인데 그런 곳을 이제 넣어주고 이제 배달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많이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모색해야죠. 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떨어진다,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생각되면 그렇게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략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것도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맞아. 2, 3년 지나면 또 사이클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미리미리 예측하는 게 사실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20, 30년 전에 유행했었던 그런 곳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레트로 감성이 요즘 네. 유행하고 있는데 저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 문화를 소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음악 감상실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때 카페인데 그렇죠. 저는 DJ 있고 아니지만 그쵸 물론 DJ까지는 하는 건 너무 올드하긴 한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쵸, CD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바이널 그렇죠. 디스크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큰 스크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뮤직비디오. 그렇죠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맥주를 먹어야 되고 선불하고 개개인으로 하는 거고 얘기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두 군데 생기지 않을까? 대학가 뭐 신촌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는 하나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술집을 한다면 다시 그때 문화를 좀 되살려서 지금 보기 힘든 그런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좀 틀어주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에 있는 유명한 뭐 메탈리카나 이런 거는 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몇몇. 그런 것들은 좀 저 허락을 받거나 해서 DVD를 구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약에 하면 좀 막 그렇게 세심한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한테 좀 먹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러면 어침침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대신 좀 깨끗하고 요즘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홍대에도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음악하던 밴드들이 올라오는 그런 빵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클럽 문화, 클럽 문화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어쿠스틱 문화, 작은 무대에서 버스킹이 없어졌. 무대 스테이지에서 하는 그러니까 거리에서 하는 거 말고 예전에는 세네 개가 있었어요. 네네. 모여 있었고 그런 문화를 즐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디 문화가 없어졌거든요. 다 길거리로 나왔고 아니면 랩을 그리고 한다거나 랩을 힙합으로 밖에서 나와서 바뀌고. 춤을 췄었고 클럽으로 갔었던 그런 문화들이 지금은 어쩌면 되살아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거 뭐 배틀도 한다거나 토너먼트를 한다거나 뭐 재밌게 하면 근데 옛날에 했던 분들 감성이 굉장히 옛날스럽거든요. 네. 아실 거예요. 네. 그 시설 같은 것도 바꾸지 않고 네. 시스템도 바꾸지 않고 네. 근데 그걸 좀 새롭게 깔끔하게. 바꾼다면 그런다면 새로운 장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7080이 아닌. 그렇죠. 친구 진짜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옛날 노래만 들어주는 게 사당에 아니라. 진짜 많거든. 7080이 많은데 사실 7080 음악이 좋아요. 아 좋아요. 근데 들어가기 싫어 거기에. 그럼 음. 간판과 사당 사당 쪽은 이제 그렇죠. 불륜도 요쪽. 많고 특히 해가지고 이쪽이 아주 타겟층이 굉장히 정확한 타겟층은 연세대 불륜입니다. 여러분 불륜이 사당 5번 출구의 타겟층인데 그렇죠. 등산하고 모텔과 등산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술하고 술가. 들어가자고 모른다고 전화 받지 말라고 하는 많이 들었거든 길거리에서. 맞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하나씩 해봐서 저는 그 최근에 읽은 것 중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허피디하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 트렌드를 이때까지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이 보통 베이비붐이라고 하면은 1958년 개띠 기준으로 표준을 삼는데요. 그들이 뭐 10대, 20대, 30대가 되면서 많은 시장들이 변했대요. 베이비붐이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그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20대가 됐을 때
전문대가 엄청 많이 생겼고 그렇지. 그들이 다 대학을 가거나 뭐 이게 그렇죠.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30대가 됐을 때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섰고 왜냐면 그들이 주거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40대가 되거나 이제 50대가 됐을 때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창업이 그렇지. 붐이 맞아. 엄청 되는 거야. 아. 이 그들이 이제 60대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요즘 그래서 그들을 타겟하는 이제 또 시장들이 아. 이제 창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가게들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그 것들 관광도 되게 것도 좋을 것 많잖아요. 그 타겟이랑 관광도 많아지고 음. 건강식품 아 그럼. 건강식품 네, 이런 것도 커지고 그러니까 실버 케어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다. 너무 시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컨텐츠도 그렇지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커리큘럼을 팔고 싶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40대 이상.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50대라고 해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 50대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 젊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그 50대나 60대가 하려고 할 때 그 교육 같은 것들도 사실 잘 없어요. 정말 눈에 띄지가 않고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결과물을 딱 내놓고 서비스를 만들면 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가장 맞아. 유튜브를 시도를 많이 하는 나이대가 그렇대요. 맞아. 시간이 가장 많고 어. 경험치가 돈도 있고, 가장 많고 네, 하고 싶은 얘기도 돈이 많고.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컨텐츠를 만들기에 적당한 사람들이 바로 말한 베이비 부머 시대라는 거예요. 아. 기존의 선생님이었던 사람, 연구원이었던 사람, 공무원이었던 사람, 뭐 장사했던 사람, 하여튼 여기 오세요 가끔씩.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들끓었던 시대에 자기 경험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이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컨텐츠로 끌어들이는 걸 견인차 역할을 하면 전 근데 가격대가 좀 높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20, 30대 아니야. 그러니까 네. 40대, 50대를 타겟층으로 한 상품을 네. 만들면 저는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실 브이룸 사용자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어 젊으신 분도 오지만은 이제 다 해주니까 편안함에 오시는 것도 있어요. 찍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카메라 빌리면 얼마고 조명 빌리면 얼마고 막 이런 게 너무 복잡한 이제 거지. 복잡한데 우리는 세팅을 다 하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찍는 그렇지. 거인데 그런 거 다 설명하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이게 많은 서비스를 바라는데 그러기엔 저희가 좀 단가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개별이죠. 네. 이 사업하고는 달라요. 타겟층이 네, 다르죠. 달라서 완전히 다르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지난 딱 1년 전입니다. 제가 영국 가기 8월에 갔으니까 그때 없었던 스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고 그래서 와 여러분들도 빨리 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시장을 확인하고 창업을 할 거면 거기에 편승하면 좀 그럼.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면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으로 만드는 거. 네.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손해보지 않으면서. 사실 제가 그 쇼핑몰 한일 잘 됐을 때 이렇게 아주머니랑 같이 아르바이트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남편분이 은퇴할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치킨집을 어김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치킨 먹고 싶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유튜브를 하시면 어때요? 아니면 남편분이 되게 공유하고 카카오 스토리 되게 좋아하고 뭐 찍는 거 좋아해서 하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면은 유튜브 어떠냐.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공유하는 거 되게 감성적이래요, 남편분이. 근데 오히려 아주머니는 그냥 막 나사받고 그냥 집안 이런 걸 더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더 남성적이고. 그러면 진짜 유튜브를 얘기해보셨더니 또 괜찮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소통하는 그러니까요. 거 너무 좋아한다고. 그거를 잘 이끌어주면요.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나이대 남자들이 굉장히 인내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테크에 강하고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는 분들도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 진득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진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그 좋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끌어내는 거. 지금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나이대에 네.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많은데 아, 맞아. 진짜 팔로워 많아요. 맞아. 경험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어려워. 근데 막상 얘기하고 트렌드를 보는 건 쉬운데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아남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창업할 자금이 마련돼 있다면
저는 여기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할 자금이 마련돼 있다. 그다음에 뭘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이템을 선정해 볼 용의가 있을 것 같다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 용의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잘 살아남는 거는 아. 또 다른 문제다. 아까 항상 우리 얘기했지만 이제 창업가의 마인드라든지 뭐 이런 꾸준함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갖춰야 트렌드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아까도 그래 패스하고면 잘 될 건데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어쨌든 창업을 고려하실 때 한 방에 뭔가 그죠? 대단한 것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시기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치킨집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치킨집을 해볼 그 용기와 그런 것들로 오히려 저는 패스업에 뛰어들어서 아이들 운송업을 하면서 서비스도 보시고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돈 안 드는 것들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거죠. 치킨집 너무 많이 돈이 드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내가 치킨집 많이 가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알 것 같은 기분에 그냥 자리 알아보고 뭐 치킨집 뭐 하면 그렇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펫 운송하고 어디서 뭐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 떠오르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에는 그 장사든 사업이든 그걸 바라보는 게 내가 뭐 어느 정도 지켜보니까 만만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 알맹이는요. 그러니까 진짜 나와야 하는 거는 경쟁과 그 시장과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산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난 문제인 것 같아. 저도 저의 문제라 진짜 제 그게- 문제. 산 좀 타봤다고 아무 때나 가서 밤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꼭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그게 아니라는 그 돈을 벌 때는 그렇게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 산수 계산하실 때는 월 1천만 원 장사왕 책에 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이게 산수법이 개개마다 다르잖아요. 각 사업에 맞게 다르고. 예. 빨래방 사업도 이렇게 괜찮다 싶어가지고 보면 투자 비용에서 얼마 정도가 순수익이겠구나 이거를 좀 집요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와요. 많으면 200에서 적으면 뭐 120만 원 맞죠. 정도겠구나. 근데 내 상황에 이게 맞다 싶으면 이걸 채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회수할 때 얼마나 그렇죠. 걸리는지도 계산해 네. 보고. 그거를 좀 해보는 게 사실은 고려해야 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냥 빨래방이 잘 된대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내 예상과는 또 다를 수 있는 기대가 네.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확신이 좀- 들 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고생만 하고 120만 원을 벌어도 되는 건지 투자만 해서 60만 원을 벌 건지 열심히 해서 700만 원을 받을 건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석 9월 특집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또 겨울이 들어오면은 다시 또 자영업,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러 또 가지 않습니까? 네. 겨울 때 그렇죠. 끝났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살찌는 계절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트렌드를 가지고 그렇죠. 예, 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시장을 살펴보면서 예, 또 다음 달에 만나죠. 네. 좋습니다. 먹방 유튜버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생각하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너무 재밌다. 찌양 아십니까? 찌양? 저 팬입니다. 찌양 팔로우하고 팬입니다. 있습니다. 저 요즘에 찌양 너무- 때문에 아주 나 찌양 때문에 최근에 맛동산 먹었잖아. 찌양이 아닙니다. 그럼 얌무님입니다. 야무님 죄송합니다. 찌양님 맞아요. 저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그 찌양도 정말 오래 시대를 생각- 잘 태어났죠. 아유, 근데 또 인성이 너무 좋잖아요. 인성이 좋고. 인성도 좋고. 네. 찌양의 위가 전체가 다 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네. 이 사람 중에 아주 극소수는 이 위가 너무 커서 위가 다른 장기를 누르면서 건강이 안 좋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안 좋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서 꼭 좀 찍어봐라. 체크받아라. 저도 장이 짧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찌양이 꼭 너무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귀엽고. 네. 안산에 소곱창한, 곱창한 데 추천해줬어요. 아유, 찌양이. 진짜? 네, 그래서. 그분이 찌양이었습니까? 네네네. 안산 곱창. 전 거기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그럼 찬바람 네. 불 때. 네. 자, 그러면 내 음식 먹을 때 손님들이 맥주 좀 계속 시켜서 테이블 단가가 쫙쫙쫙 올라가길 바라는 우리 사장님들. 네, 소비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직장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우!